2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하락이 이어질지 몰라요. 이 2에서 올라오고 1까지 위에서 1 오늘 찍을 영상은 볼린저 밴드 활용해서 종합편 찍을 거고요. 뭐 기존의 영상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이 또 종합편으로 나와서 현재 제가 매매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자세한 거는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볼린저 밴드 자체가 이제 표준 편차를 활용한 건데, 볼린저 밴드 이제 표준 편차 1이 있고 2가 있고 뭐 3이 있고 쭉쭉쭉 있겠죠. 근데 표준 편차 1을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120을 쓸 거예요. 그래서 120-1이라고 부를 거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냥 롱 추세, 그러니까 롱을 보는 입장, 상승에 배팅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기준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120-1이 있고 2가 있는데, 왜 1을 선택을 했냐면, 2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하락이 이어질지 몰라요. 이 2에서 올라오고 1까지 위에서 1선, 그러니까 120-1 하단선 위에서 어떤 가격이 마감을 해준다면 그거는 어떤 추세의 전환 시작일 수 있으니, 그 정도의 어떤 가격의 성의를 좀 보겠다라는 거고요. 성의라기보다는 약간 의지를 좀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 1, 그 밴드 상하단 안에 있을 확률이 이제 68%고 2가 95%죠. 그래서 이 120-2 하단선 2 이렇게 지나가겠죠. 거기서 놀던 애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면 이제 120-1 선을 뚫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친구들을 이제 잡겠다. 어떤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 신호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위에 두 줄은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 1은 이 밴드 안에 그 가격이 놀 확률이 이제 68%, 존재할 확률이 68%, 밴드 2에는 95%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하락 추세가 멈추려고 하면 120-1 하단선에서 가격을 돌리더라, 그런 내용이고, 기준선이 볼밴 상단선 위에 존재할 경우 추세가 매우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린저 밴드 120-1선 위에 기준선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추세가 굉장히 강한 상태다. 그럼 가격도 당연히 위에서 놀겠죠. 이럴 때는 굉장히 강한 상태니 확인해라. 그리고 볼벤이 줄어들었을 때, 작아졌을 때, 줄어들었을 때는 횡보 구간일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좋다. 뭐 그냥 권유 사항이고 뭐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떤 이렇게 볼벤이 이렇게 넓어져 있다가 줄어들면 다시 이제 응축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길을 모아 가겠죠. 어떤 매물대를 소화하고 그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격이 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다시 넓어져 가겠죠. 그래서 요 횡보 구간에서, 이 혼조세 구간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로스컷을 터트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지만, 반대로 또 딸 수 있는 확률도 약간 반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다. 근데 저는 보통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넓어졌을 때 그때부터 좀 주의 깊게 봐라, 이런 내용이고, 이제 120- 이게 좀 중요해요. 120-1 하단선 밑에서는 기팽행피 하지 마라. 단 하단선 밑에서 올라와서 구름대 상단 부분에서 종가로 마감하면, 정확하게는 종가로 양봉 종가예요. 양봉 종가로 마감하면 해도 된다. 대신 진입 평단이 기준선 부근이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여기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120-1 밑에 있을 때는 신경 아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하락이구나, 무조건 하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120-1 위로 올라와요 가격이. 그런데 이 구름대 상단 있죠, 이 상단 부분, 상단 라인을 양봉으로 이렇게 종가를 마감을 해주면, 여기는 지금 뚫은 상태에서 마감을 해줬어요. 근데 뚫지 않아도 그 부근 약간 밑에도 상관없어요. 약간 밑에서라도 어떤 그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반등 이렇게 눌렸을 때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으니, 그런 거는 해도 된다. 기파갱피를 이런 데서는 적용을 시켜도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거 고정하고 이거는 해야 된다. 진입평단이요. 이렇게 기파갱피를 했을 때, 이런 데서 기파갱피를 하면 내 진입평단이 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기준선보다 위에, 혹은 기준선과 동일해야 돼요. 만약에 기준선이 너무 많이 위에 있어도 안 되고,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요 기준선도 기준선인데 요 120-1선 있죠. 120-1 하단선도 내 진입 평단보다 아래 있거나 혹은 동일선상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도 기준선도 그렇고 볼벤 120-1 하단선도 그렇고 어떤 하나의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죠. 근데 내가 진입하는 그 평단 위에 있으면 내 평단까지 왔을 때 나를 체결을 하고 나는 위로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저항 역할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거기서 매도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내 그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올 수 있겠죠.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렇게 내 진입 평단이 항상 위에 있거나 아니면 얘네들과 동일선상 혹은 그 부근에 있으면 괜찮다. 그 부근이라는 말은 내 진입 평단이 살짝 얘네들보다 낮아도 상관없다. 다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때는 구름대 상관없어요.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요런 이제 120-1 하단선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기파갱피 적용에서는 구름대 위치는 당연히 이제 이 위에, 이 구름대 위에 쪽에서 마감을 하고 내려오는 걸 잡는 건데, 지금은 이 구름대가 두껍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얇은 구간들이 있어요. 얇은 구간들, 뭐 이런 구간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기파갱피를 들어갔어요. 이거 마감하는 거 보고, 그러면은 이 가격이 지금 여기까지는 안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 이 진입 평단 구름대보다 밑에 와 있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이 구름대는. 다만 이 위에서 할 때는 좀 신경 써야 돼. 이 120-1선 위에서 기파갱피를 할 때는 구름대 하단선, 그리고 어떤 구름대 영역 이런 데서 반등이 일어나야 돼요. 기준선이나 이런 게. 그걸 얘기하는 거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런 것도 뭐 상관없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제 양봉이 좀 부족하죠. 힘이 부족하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는 모습.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힘이. 뭐 짧게 보면 뭐 이런 걸로 볼게요. 뭐 어쨌든 이 하단선 위에요. 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단선 위에 있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기파갱피를 들어갔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내 진입 평단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 라인. 근데 기준선이랑 거의 동일선상에 있고, 그리고 이 구름대 영역 안에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 모습이 아니라 구름대 밖에서 여기서 내 진입 평단이 일어났다. 구름대는 위에 있다. 그거는 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다만 이 120-1선 위에서 올라왔을 때는 구름대를 처음에 이제 올라왔을 때 구름대 상단 부근에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거는 조건이지만, 그 밑에 내가 들어가는 그 평단 자체는 조건이 아니다. 들어가는 건 구름대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고요. 그리고 요거 방금 설명드린 거, 진입 평단이 구름대보다 위에 있거나 구름대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120-1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말고, 이 120-1 원래
파동 시작가부터가 이런 식으로 파동 시작가부터가 120-1 위에서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친구들 예를 들어서 기파갱피 했다라고 할 때, 그럴 때 구름대의 영역 안에 이제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진입 평단 자체가 구름대 영역 안에 있거나 혹은 구름대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15분 봉에서는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기준선만 보세요. 어차피 저희는 길게 끌고 갈 그 마음도 없고 단타기 때문에 5분 봉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15분 봉에서는 그냥 기준선 위에만 이제 왔는지 아니면 기준선 위에서 지금 가격이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진입 평단이 되겠죠. 내 진입 평단이 기준선 위에 있는지 혹은 기준선 동일선상 혹은 그 부근에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라 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15분 봉도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5분 봉보다 다음 프레임이 15분 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15분 봉에서 이제 15분 봉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서 15분, 그러니까 5분 봉보다는 15분 봉에서 어떤 반등이나 이런 게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요. 기준선. 그리고 다른 거는 보지 마라. 다만 이제 주 차트는 5분 봉을 보되 15분 봉 차트에서는 기준선만 확인해라. 기준선의 그 위치는 확인해라. 그리고 RSI인데 RSI 이거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마지막에 이거 얘기해드릴게요. 기파갱피 할 때 진입 시점을 너무 끌고 가지 마라. 다만 진입 평단이 기준선과 동일한 경우는 해볼 만하다. 너무 끌고 갈 때는 포기하고 다음 파동 기억해라. 이게 뭐냐면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기파갱피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나 이제 가능한 거죠. 지우고. 그러면은 물론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을 테고 성공은 했어요. 근데 이건 결과론적인 거죠. 제 근거와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진입하고자 하는 그 평단 자체가 구름대 밑이고 기준선도 다 위에 있어요. 그쵸? 내 진입 평단이 구름대 밑, 기준선보다도 밑, 그리고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건 하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지금 제 밑에는 볼벤 120-1선밖에 없어요. 얘까지 무너지면 그냥 바로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위로 갈 확률보다 아래로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위로 갔지만. 그래서 이런 데서는 하지 마라. 왜냐면 이 진입 평단 위에 뭔가가 많으면 다 저항이에요.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입 평단 위에는 뭐가 없는 게 좋아요. 무조건 다 하나도 없을 순 없지만 어쨌든 없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냅둬라. 그리고 다음 파동을 기약해라. 다만 할 수 있는 경우 뭐냐면 이렇게 딱 기파갱피를 했어요. 내 진입 평단은 여기인데 기준선도 여기에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데서는 해도 된다. 왜냐? 기준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생각을 하고 매매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내 편인 거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 진입 평단보다 기준선이 아래 있거나 혹은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진입 후에 파동 시작각 부근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것은 기준선 정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기파갱피를 했어요. 들어갔는데 내 진입 평단 여기서 체결이 됐어요. 이 중간 라인에서. 근데 쭉 떨어져요. 쭉 떨어졌다가 내 로스컷을 터뜨려요. 근데 만약에 터뜨리지 않고 여기까지만 갔다가 그 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 본절에서 나오라 이거죠. 지금 여기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아예 터뜨렸는데 만약에 밑에 여기까지 안 왔다 생각하고 차트를 봐주세요. 그랬을 때 내 파동 시작가 여기까지 금방까지 왔다가 많이 빠진 거죠. 지금 내 평단에서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쭉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우보다는 한번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왜냐? 보통 내가 진입 평단이 보통 기준선과 이렇게 딱 맞닿잖아요. 동일선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려왔다가 올라오면 그 또 기준선이 또 맞고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모습이 많다는 거죠. 당연히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본절 줄 때 빨리 털고 나오고 다음 이제 파동을 또 생각해서 기다려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손절은 항상 동일한 비율로 가져간다. 뭐 요번에 매매할 때는 손절 3%, 다음에 매매할 때는 손절 5% 이러지 말고 항상 동일한 손절 비율로 가져가고, 어차피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내가 잃는 거를 많이 감안하고 배팅을 하면 얻는 것도 많을 테고, 그건 불변의 법칙이죠. 어쩔 수 없죠, 진리니까. 그거를 이제 바꾸지 말고 항상 동일하게 가져가라. 뭐 물론 조금 바꿀 수는 있겠죠, 자신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근데 웬만하면은 그냥 동일한 비율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RSI 55 닫고 눌리는지 확인해라. 못해도 45에서는 반등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을 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얘가 못해도 이 55를 찍고 내려온 NG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볼까? 뭐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올라왔어요. 지금 밑에 하단 RSI 지표를 보면 밑에서 올라오던 이 RSI가 지금 올라오다 살짝 눌렸는데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55를 찍었어요. 55를 찍었으면 이거 파동으로 인정할 만해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55도 못 찍고 내려오는 그 눌림은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55도 못 찍고 내려오는 그 눌림은 상승 뭐라 해야 될까요? 상승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 파동 자체가 약한 파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추세를 전환하기엔 좀 약하니까 좀 더 크게 봐야 돼서 강한 추세를 노리기 위해서 어떤 못해도 55는 찍어줘야 된다. 뭐 그런 말이고요. 보통 근데 55 다 찍어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기파 행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 고점을 보는 거예요. 고점을 딱 보니 55 넘어줬네. 하나의 파동, 그러니까 시작점은 상관없어요. 이 고점이 55를 넘어줬으면 오케이, 이거는 하나의 파동으로 인정. 그리고 난 눌렸을 때 살 거야. 기준선에서 0.5선에서 살 거야가 맞죠. 여기네요. 여기 라인. 여기고 기준선에서 살 거야. 이거 눌렸을 때 살 거야. 근데 이 눌렸을 때도 이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RSI 요 50선 있죠. 50선에서 반등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45선도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을 했죠. 체크를 해놨는데 45선까지 오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45선을 깨고 계속 내려가면 이건 그냥 하락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데이터를 좀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45선을 살짝 이탈해도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45선을 깨면 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많이. 보통 하락을 많이 하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원래는 반등이 일어났어야 제일 베스트겠죠. 여기나 여기서. 근데 기준선 이탈을 하고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니까 45도 뚫리고 45에서 여기서부터 급격히 빠지죠. 이 45 라인부터 봉이 계속 빠지죠. 크게. 그래서 45선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그림이 안 좋다. 마지노선을 이제 45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뭐 손절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파동이 굉장히 큰 파동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파동, 이것보다 더 큰 파동도 있죠.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뭐 이제 어떤 레버리지 비율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를 넘어가면 굉장히 손해가 클 수가 있어요. 뭐 레버리지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로 고정해 놓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RSI 45를 넘겼다, 45에서 반등을 못 해주고 45선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커트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 45를 넘어가면 더 추가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특히 그런 모습들은 보통 상승세에서 좀 볼 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하락세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상승세, 이렇게 상승을 하던 그 그림들이 45선을 이탈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지금 45를 이탈했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도 이탈했어요. 그럼 여기를 끄어보면 여기와 여기죠. 근데 잠깐 올라가더니 쭉 빠져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45 밑으로 빠지면 다시 반등할 힘이 좀 부족하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끝났나요? 어쨌든 오늘 이제 그 볼벤 120-1 밑에 있을 때는 생각하지 마라, 매매 생각하지 마라, 그게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이 볼벤 120-1 밑에서 이제 파동 시작가가 시작되더라도 확실하게 이 구름대 상단 부근까지 양봉으로 마감해주면 기파갱피 한번 해볼만 하다. 다만 내 진입 평단이 이 기준선과 그리고 이 볼벤 120-1 그 선 위에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그 동일선상 그 부근쯤에 존재하면 그건 해볼만 하다. 그 외에는 하지 마라. 그 외에는 120-1 위에서 파동이 시작되는 거를 노려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 포함시키는 거죠. 기준선 위에서 노는 하락하던 추세들이 기준선 위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20-1 요 하단선 위에서 그때는 이제 기준선도 기준선이지만 이제 구름대 하단을 봐야겠죠. 구름대를 지지해주는지, 구름대 영역 안에 있는지 내 진입 평단이, 그런 거를 확인해주고 진입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가 영상을 2번 찍느라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한번 이거 멈춰놓고 또 한번 천천히 보시고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서 각자 또 차트에 대입해보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